천안에 세계 최대 높이인 137m의 예수상을 짓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온 인물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상은 물론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가 국내 목회자들을 만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조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이들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교회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꽃차 사역으로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천안에 세계 최대 높이인 137m의 예수상을 짓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온 황학구 씨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상은 물론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가 최근 한국기독교기념관과 예수상을 건립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온 황학구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황학구 씨가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황학구 씨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한국기독교기념관과 137m 예수상 건립은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사업의 문제점은 지난 2021년 CBS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CBS는 당시 8차례에 걸친 보도를 통해 한국기독교기념관은 물론 예수상 건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보도 이후 천안시는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황 씨는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함께 착공 예배까지 드리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황 씨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계속 홍보하자 천안시는 2021년 1월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과장 광고를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천안시는 건축 허가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투자 모집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천안시는 지난 2월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나 분양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황학구 씨가 야심차게 홍보했던 137m짜리 예수상은 건립 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황 씨가 구속되면서 사실상 건립 사업을 같이 해온 한국교회 연합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학구 씨는 한교연 법인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한국기독교기념관 사무총장 이영환 장로 역시 한교연 법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황 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황 씨의 이름은 한교연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 등은 착공예배에 참석해 설교를 하면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사업의 홍보 역할을 맡아온 겁니다. 한교연 법인이사이면서 한국기독교기념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영환 장로는 CBS와의 통화에서 황 씨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해나가야지. 그건 그것이고 기독인들의 수건 사업인데 해야지 그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건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나라 성질 하나 만들어야지. 네. 수건인데 그게. 하지만 건립을 추진할 부지가 없다는 점, 사업을 주도해온 황 씨가 구속됐다는 점 등을 보면 관계자의 주장대로 사업을 이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조울증, 조현병,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교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정신과 전문의가 목회자들을 만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조언을 전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건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미국의 병원에서 다양한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정신과 전문의가 국내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 그가 목회자들을 찾아온 이유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정신과 의사만큼이나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흑인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면 이분들이 정신과 의사한테는 안 가도 목사님한테는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 교수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자가 진단을 통해서 1차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함. 이거에 있어서 1점 이상이면 그분은 뭔가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또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 행위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게 정신질환 예방에 의미가 있지만 조울증과 조현병의 경우엔 의학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종교랑 결합이 돼서 이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망상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러니까 종교적인 환청을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종교적인 개입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이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살 예방에 있어서는 목회자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교육하고 교인들의 자살 전 징후를 살필 수 있는 게이트키퍼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나 교수는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 조현병 환자 등 정신건강에 문제를 갖고 오는 이들에게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적인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도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그 앞에 서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이 목사님이든 정신과 의사든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사람한테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나 교수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정신질환자들과 같다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미션 사학 포럼을 개최하고 기독사학의 자주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조 발언에 나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영선 이사장은 학교의 자주성이 보장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때 비로소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담보된다며 건학 이념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정부가 공립학교 교육비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해당 바우처를 제출하는 이른바 교육 바우처 제도 등이 제안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독사학의 자주성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교육의 신뢰 회복, 왜곡된 교육 문화 개선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역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 수련 목회자들의 연회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감 교역자 수급 고시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수련 목고시에 합격한 지원자가 수도권 지역 연회에서 임지를 찾지 못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임지를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감 교역자 수급위원회는 또 수련 목회자를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감 교역자 수급위원회는 이를 위해 수련 목회자 응시원서에 지원연회를 1지망, 2지망으로 구분해 지원하도록 하는 시행 세치관과 수련 목회자의 파송에 관한 장정 개정안을 오는 10월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20여 개 사회선교단체와 교회가 참여하는 기독교 시국행동 추진위원회가 최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실체 없는 자유로 사회 곳곳을 퇴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광수 추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윤 대통령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시국행동 추진위원회는 시국선언문에서 노동 혐오와 민주운동 진영 탄압, 장애인 이동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전세 사기 방치, 탄소 중립 정책 폐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조, 한반도 전쟁 위기 등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제 유럽과 남미 호주에서도 CBS의 대표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를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CBS는 지난 3일부터 해외 보급된 LG 스마트 TV의 패스트 채널 서비스 LG 채널에 새롭게 하소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채널이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스마트 TV 보급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TV 플랫폼입니다. 이번 새롭게 하소서가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해외 한인 크리스천 커뮤니티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꽃차 사역으로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복미산 아래 자리한 지평교회. 지평의병과 지평리 전투로 잘 알려진 이곳 지평지역에서 치유 목회를 하고 있는 이성재 위임 목사. 이 목사는 지평지역의 역사를 소개하며 치유 사역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지평 지역은 좀 아픈 지역인데 저는 우리 지평교회 담임으로 올 때도 치유 사역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업적보다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저는 우리 지평 지역도 여기 중공군들이 제일 많이 죽은 자리이거든요. 피울음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좀 치료하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치유 사역 가운데 하나인 꽃차 사역. 코로나 기간 책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독학으로 꽃차 만들기를 터득한 이재현 사모. 이재현 사모가 일명 꽃차 소믈리에가 된 것은 치유와 함께 꽃차를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꽃차 만들기를 했어요.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협회에 가입을 해서 이제 공부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꽃차 소믈리에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또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꽃차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지난해부터 시작한 무료 꽃차 교실. 2기 수강생들의 8주 과정을 마무리하는 메리골드 꽃차 만드는 시간입니다. 교회 텃밭에 예쁘게 핀 메리골드 꽃을 따 바구니에 담습니다. 흐르는 물에 꽃잎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쭉 뺀 다음 팬에 식용 종이를 깔고 수분을 제거합니다. 10분 정도 꽃을 덮은 다음 10분 식히고 또다시 덮고 식히고를 반복해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구중구포의 정성과 사랑으로 꽃차를 만듭니다. 메리골드 꽃차를 만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꽃을 덮고 나서 수분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씨방이 많이 맺혀 있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터지려 하는 이런 부분은 씨방이 지금 많이 맺힌 거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게 완전히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빼놓으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종류의 꽃차를 완성하기까지 거의 하루가 걸리는 꽃차 사역을 통해 이재현 사모는 꽃이 주는 행복함을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꽃차 수업을 통해서 꽃차가 주는 그런 이로운 점들을 잘 알려드리면서 또 꽃차와 함께 또 꽃이 주는 그 행복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해 하지 않을까라는.
이재현 사모의 말처럼 지평교회의 꽃차교실은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삶의 행복을 안겨줍니다. 살아있는 꽃을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덮고 또 말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마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겪을 수 있으니까 이제 꽃차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게 참 차분해지고요. 꽃 이제 덕구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너무 평화롭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성스럽게 만든 꽃차는 선교의 도구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선물을 했는데 엄청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안 믿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나중에 가실 때 또 꽃차를 병으로 선물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차 사역으로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지평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전보다 중요한 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제일 필요하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으면 아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제108회 정기총회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 지역 4개 노회가 공동으로 108회 총회 환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원활한 총회 개최를 위해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독일인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실천신학연구소 종교사회학자 게르트 피켈 교수와 알렉산더 디크 교수가 지난해 독일인 1,209명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세 이상 독일인의 30%가량이 최소 1년에 한 번 성서를 읽고 있으며 매일 읽는다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이 오는 28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공간 2제에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이행을 위한 성서 신학의 논의를 주제로 4차 원예 포럼을 진행합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다음 달 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플라자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블루웨이브 뮤직 페스티벌 2023을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